변호사님, 네. 그 얼마 전에 누수 피해로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되게 좀 어려운 싸움 했었던 네네네. 사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뭐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 이분은 이제 초등학생 자녀 3명이 있는 애기 엄마인데 네. 금천구 아파트에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건물이 아파트가 오래되니까 네. 누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누수가 생겼으니까 임대인한테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고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저희 로펌에 이제 찾아온 사건이에요. 네. 이게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가 되는 것도 뭐 물론 있겠지만 뭐 작년부터 해서 요즘에 장마철만 되면 비가 뭐 너무 많이 내려서 뭐 강남 일대에 뭐 강남 다 잠긴다거나 네. 아니면 도로 위에 뭐 차들이 떠다니는 정도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비 피해가 심했죠. 있는 것 장마가 같은데 심했죠.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이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된 걸까요? 아, 이거는 이제 사실 소송이 복잡하진 않았거든요. 네. 복잡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분이 그 누수가 생기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빨리 이사를 갔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인 집에 좀 얹혀 살다가 근데 얹혀 사는 때 돈을 주면서 살았어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준 영수증도 첨부했고 지인인데도 네. 월세를 주면서 영수증을 첨부해놨어요. 영수증. 그러다 안 돼서 이제 모텔인가 네. 거기 좀 살고 이렇게 좀 이동했거든요. 애들이 초등학생이라 자녀가 셋이나 네, 3명인데 초등학교를 멀리 벗어나면은 네. 팀장님 아직 결혼 안 해서 모르지만 애가 있으면은 네네. 멀리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학교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난감한데 주변에 뭐 소송으로 해결될까지가 1, 2년 걸리니까 네.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집은 이제 물이 찼으니까 사진은 다 찍어놓고 가구를 옮기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니까 관리사무소나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반복해서 연락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집주인이 보통 아파트면 관리가 쉽거든요. 네. 빌라보다 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네. 근데 집주인이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 누수를 빨리 얘기 안 해줘서 손해가 확대됐다. 일찍 얘기해줬으면 이 정도 손해만 났었는데 더 늦게 얘기해줌으로써 손해가 확대됐으니 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약간 책임 전가. 그 책임 전가. 네. 그래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네. 보증금 반환 소송을 구한 거고 상대 집주인은 계약을 동시에 해지하면서 네. 그 명도 소송을 한 거예요.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나가달라. 그러니까 보통 보증금 반환 소송하고 명도 소송이 본소 반소로 붙거든요. 네. 한쪽에서는 돈 달라는 거, 한쪽에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도 본소와 반소가 붙은 사건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가 믹스돼서 돌아간 사건인데 예, 그렇게 진행됐어요. 그렇게 진행됐고 저희가 그 입증하고 해명해야 될 것은 네. 누수가 얼마나 심한가 살기에 불편할 정도가 돼야만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그냥 사소한 누수면은 해지가 안 돼요. 참고 살아도 되는 정도. 근데 이거는 저희가 증거를 받아봐도 가구 밑에 물이 찬 정도라 좀 심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 네. 집 주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 원래 수선 의무는 임대인한테 있는데 네. 수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걸 이제 법률상 풀어내는 작업이 두 번째 쟁점이고 마지막으로 손해가 쟁점인데 그러면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받는 건 좋아. 네. 그럼 거기에 추가로 얼마의 손해를 받을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보증금은 어차피 받는 건데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주변에 이제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 월세 상당의 금액 그 다음에 뭐 이사비라든지 네. 중개수수료 새로 들어간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첨부해서 승소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서로 공방이 치열한 거를 떠나서 이 재산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았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소송도 좀 길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소송 비용에 대해서 100% 저희가 돌려받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맞아요. 이게 그 소송 비용 원래 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당연한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본소랑 반소가 붙어있을 때 복잡해요. 네. 그래서 본소에서도 소송 비용이 들고 반소에서 소송 비용이 들잖아요. 네. 물론 물론 두 가지가 하나의 재판부에서 하긴 하지만 각각의 별개의 소송이 붙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반소를 했다고 해서 추가로 선임료를 받지는 않았어요. 네.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뢰인이 저희 로펌에 지급했던 그 변호사 보수 총액 네. 그 다음에 들어갔던 인지대 통달료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상대 변호사한테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 총액 상대 변호사 거 그리고 반소니까 거기에도 인지대 통달료 붙거든요. 네.
그럼 양쪽 다 이제 네 가지가 붙어가지고 총액을 계산한 상태에서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결정이 나오는데 네. 저희가 소송 비용 청구를 했어요. 예. 했더니 이게 아마 속가가 1억은 조금 안 됐었는데 네. 1억일 때 우리나라에서 740만 원 정도가 변호사 보수로 인정되고 네. 인지대 송달료 다 하면 아마 한 3, 400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돈. 예, 그 본소 반소 다 합쳐서 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돈을 이제 쟁점이 걸렸는데 우리가 이제 100% 승소한 거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우리 의뢰인이 100% 받은 개념이 된 거죠. 근데 그 임대인이 뭐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네. 본인도 억울하니까 그렇겠으나 소송 비용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해가지고 비용 받는데 오래 걸렸어요. 보통 소송 비용은 3개월이면 나오거든요. 네. 결과가. 그럼 보통 다 주는데 네. 거기에다 이제 억울하다고 항고를 해버리니까 그게 또 한 1년 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 받을 때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네. 그래도 뭐 그 사이에 의뢰인이 이사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들어갔던 비용을 다 회수한 거니까 네. 비용적으로는 뭐 회복이 된 거죠. 네. 뭐 일단 보증금 반환 일단 승소했고, 그렇죠. 뭐 명도 청구도 방어 네. 잘 해냈고, 네. 보증금 원금도 당연히 받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네. 받아냈고, 뭐 지연 손해금에 손해배상금 뭐 이런 거 다 맞아요. 받아낸 거면 맞아요.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가 잘 된 케이스. 뭐 그렇게 잘 됐다고 봐야죠. 네. 네.